문제는 많은 사람들이 입안에 상처나 이상이 있더라도 괜찮겠지 하고 넘기면서 병원을 가지 않는다는 거예요. 구강성교로 구강암 발생률이 높아지고 있는데 인터넷에 구강암 자가진단법 같은 정보들이 많이 있긴 하지만 따라서 구강암 치료의 핵심은 요즘 인터넷을 보면 구강암 의심 증상 알아보기나 구강암에 안 걸리는 HPV 주사 같은 정보들이 많이 있습니다. 정말 구강암 의심 증상을 스스로 구분할 수 있을까요? HPV 주사만 맞으면 구강암에 안 걸리겠습니까? 대부분 정확하지 않은 정보들이 많은 것 같습니다. 저는 정말 사람들이 구강암에 걸리지 않기를 간절히 바라고 있는 사람입니다. 구강암에 걸리면 먹는 것에 불편을 겪는 것은 물론이고 심한 경우 혀와 턱을 잘라내기도 합니다. 위암, 간암 같은 내부암들은 수술로 제거하고 나면 밖으로 티가 나지 않지만은 구강암은 얼굴에까지 영향을 줘서 외모에도 큰 변화를 줄 수 있게 됩니다. 그래서 치료 후에도 많은 분들이 고통을 겪고 있는 질환 중에 하나입니다. 하지만 조기에 발견한다면 완치 가능성이 매우 높은 암 중에 하나이기도 합니다. 원인은 매우 다양한데 예전부터 가장 많이 알려져 있는 것이 술하고 담배입니다. 암은 이렇게 외부 자극에 의해서 발생 가능성이 높아지게 되는데 철사 같은 날카로운 보철물 등이 입안에 있어 혀나 볼의 생채기가 잘 생기고 괜찮아졌다 생겼다 하는 걸 반복하게 되면 이것이 암이 잘 발생할 수 있는 환경이 될 수 있습니다. 그렇지만 술도 안 하고 담배도 안 피우고 가족 중에 암 환자가 없다고 해서 구강암에 걸리지 않는 것은 아닙니다. 50대에서 70대가 주 연령층으로 젊은 분들의 구강암 발생률은 낮은 편이긴 하지만 젊고 건강한 사람들, 특히 여성들 사이에서 구강암의 비율이 점차 높아지고 있다는 보고가 많습니다. 인터넷에 이런 내용이 많더라고요. 구강성교로 구강암 발생률이 높아지고 있는데 HPV 주사를 맞으면 예방을 할 수 있다. HPV는 사실 구강암이 아니라 구인도암과 연관이 많습니다. 구강성교를 했다고 모든 분들이 구강암에 걸리는 것도 아니고 HPV 주사만 맞는다고 구인도암에 안 걸리는 건 아니기 때문에 불필요한 두려움을 가질 필요는 없다고 생각됩니다. 그렇습니다. 하지만 조기에 발견하면 치료율과 생존율이 아주 높을 수 있습니다. 치료 방법도 많이 발달해서 초기에 치료한다면 완치 가능성이 매우 높다고 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구강암 치료의 핵심은 조기 발견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문제는 많은 사람들이 입안에 상처나 이상이 있더라도 괜찮겠지 하고 넘기면서 병원을 가지 않는다는 거예요. 인터넷에 구강암 자가진단법 같은 정보들이 많이 있긴 하지만 이것도 위험할 수 있다고 봅니다. 사진 두 개를 보여드리겠습니다. 하나는 단순한 입안 상처이고 다른 하나는 구강암 초기 궤양 사진입니다. 치과에서도 육안으로 궤양을 봐선 구분하기 어려운 경우가 많습니다. 특히나 초기암에서요. 그래도 생각보다는 많은 분들이 치과 정진을 하다가 구강암을 발견하게 되는데요. 제가 치료했던 환자분들 중에도 조기에 발견해서 치료했던 분들이 많습니다. 그냥 넘길 수 있는 걸 어찌되었든 병원에 와서 다른 치료를 받다가 발견하게 되면서 빠르게 치료를 하게 되는 거죠. 반면에 골든타임을 놓친 환자분들도 많으십니다. 암 치료의 핵심은 시간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이 시기를 조금만이 놓쳐도 치료가 많이 어려워집니다. 한 60세 환자분이 있었는데 갑자기 아래 어금니와 그 옆 임플란트가 흔들리더니 저절로 빠져버렸다고 하십니다. 그리고는 아프지 않아서 그냥 놔뒀었는데 계속 잇몸이 부어올라와서 병원에 오시게 된 거죠. 이미 암이 뼛속을 많이 파고들어 결국 턱뼈를 잘라내고 다리뼈를 이식하는 수술을 받으셨습니다. 나이가 젊고 많다고 해서 전이가 빠르고 느리고 이런 건 아니더라고요. 보통 구강암은 전이가 될 경우에 폐, 간, 뼈 여기로 전이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래서 구강암이 발생한 경우 다른 암이 발생할 확률도 높아진다고 이야기를 합니다. 치과 검진을 정기적으로 받지 않으시는 경우에는 본인 스스로 의심되는 것들을 관찰해서 치과 의사분에게 이야기를 하시고 이게 구강암일 수도 있는지 아닌지를 물어보시게 되면 치과 의사분이 조금 더 구강내를 면밀하게 살펴보고 진단하는 데 도움이 많이 될 것으로 생각됩니다. 대표적으로 의심 증상이 6가지가 있습니다. 첫 번째로 동일한 곳에 입안이 헐어서 2, 3주 이상 낫지 않는다. 두 번째, 입안에 덩어리가 만져지거나 이물감이 느껴진다. 세 번째, 이를 뽑은 후 며칠이 지나도 잇몸이 낫지를 않는다. 네 번째, 평소 잇몸염이 있었던 것도 아닌데 갑자기 이가 흔들린다. 다섯 번째, 잇몸이 부어오른다. 그리고 여섯 번째, 보철물이 날카로워서 자주 혀나 볼, 잇몸이나 상처가 생겼다가 낫기를 반복하고 있다. 흔한 증상같이 보여도 실제로 이게 생각보다 누구에게나 흔하게 나타나는 증상이 아닙니다. 핵심은 2, 3주 이상 지속된다는 거거든요. 피곤하거나 비타민이 부족하면 입안이 헐고 입병, 아프다성 근육염 같은 게 잘 생기는 걸 볼 수 있습니다. 이런 건 보통 1, 2주 두면 자연적으로 치유가 되거든요. 만약 2, 3주가 되어도 안 낫는다 그러면은 구강암이나 이런 것들을 의심해 보시는 게 좋습니다. 물론 이가 흔들리거나 잇몸이 붓고 이런 건 흔히 볼 수 있는 증상인데 하지만 잇몸병이 없었던 부위가
갑자기가 뽑힐 것처럼 흔들린다. 실제로 그런 경험이 있으신지를 생각해 보십시오. 생각보다는 그런 경험이 없으실 것 같아요. 그런 증상이 있으면 구강암이나 또 혹은 구강암이 아니더라도 잇몸뼈 질환을 좀 의심해 보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명심해야 될 점은 정확한 진단은 치과에서 의사의 소견을 들어보고 필요하면 조직 검사를 통해 확인해야 한다는 겁니다. 다만 처음부터 대학병원에 가서 오래 기다리실 필요는 없는 것 같고요. 가까운 치과나 이비인후과를 가보시고 정말 대학병원에 가야 한다고 생각이 되면 소견서를 써주시니까 그때 대학병원에 오셔서 검사를 해보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점점 더 많은 분들이 구강암에 관심을 가지시는 것 같습니다. 혼자서 불안해하시거나 걱정하시다가 오셔서 암은 아니라는 말씀을 듣고 안심하고 가시는 분들이 많으시거든요. 아무리 걸릴 확률이 낮다 하더라도 구강암도 암입니다. 그리고 무엇보다도 조기 발견을 하면 생존율도 높고 전이도 막을 수 있습니다. 오늘은 구강암 증상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의심 증상이 2, 3주 이상 간다고 싶으시면 꼭 근처 치과에 가서 확인해 보시고요. 정기적으로 관리를 하셔서 골든타임을 놓치지 않으시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